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최근에 하버드 로스쿨의 한 교수가 위안부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을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오 교수라는 사람이 위안부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죠. 2월 2일 날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원래는 일본 산케이 신문에 처음 보도가 된 것이 이제 국내에 다시 보도가 된 겁니다. 이 논문은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라고 하는 법경제학 학술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전제 하에서 논지를 펴나간 논문이 되겠고요. 특히 하버드대 교수가 쓴 논문이다 보니까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PDF 파일로 구해서 읽어봤는데 그 PDF 파일의 첫 페이지입니다. 제목은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이렇게 해서 글쎄요, 번역을 하면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 이쯤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들의 경우 제목에 성착춘이, 성노예니 하는 그런 제목을 다는 데 비해 이 논문은 컨트랙팅이라고 해서 계약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매춘 계약이다. 이런 시각에서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논문 자체는 작년도 8월에 투고가 돼서 작년도 10월에 게재 결정이 내려졌고 올해 첫 호에 게재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총 8쪽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주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논문은 위안소의 계약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자는 성노예설이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그동안 은폐해왔다. 그래서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조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스쿨 교수답게 이를 기초게임이론에 신뢰할 만한 서약 논리를 적용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서약이라고 해서 credible commitment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지 교수는 일본군 위안소는 전쟁 전에 일본과 조선에 있던 공창제를 연장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일본 학계에서 확립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영훈 교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 견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공창제 하에 매춘 계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램지 교수는 공창제 하의 매춘 여성과 매춘 업주 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관계라고 하면 한쪽이 이러이러한 거를 해주기로 하고 다른 쪽은 그에 따라서 뭐뭐를 해준다. 이런 상호 의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의무사항들이 이행이 되게끔 하는 안전장치로서 매춘 여성과 매춘 업주 간에 신뢰할 만한 서약 장치들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창에 들어가기로 한 매춘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가혹한 그런 노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흔히 몸을 망쳤다든가 신세를 망쳤다라든가 하는 표현이 시사하는 것처럼 매춘에 종사하고 나면 그 평판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매우 불리한 조건 하에서 매춘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때 그에 대한 보상 장치로서 소득을 보장하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무제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에 어떤 상한을 둘 필요성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매춘업주가 동의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무이자 전대금 상당한 금액의 전대금 또는 전차금 이것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에 상한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 6년의 계약 기간 상한이 있었는데 보통은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마치고 나면 되게 빚도 갚고 또 어느 정도 돈도 벌고 해서 공창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춘 업주의 경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매춘 업주 경우에는 이 매춘 여성이 매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폐된 별도의 방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노동 과정에 대한 감시가 불가하기 때문에 월급제라든가 이런 식의 보수를 줄 수는 없고 정률 분익제 그러니까 매춘 수입을 이 업주와 매춘 여성 간에 정률로 나누는 그러한 계약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차금을 갚아야 되니까 총 수입에서 전차금을 분할해서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정률로 업주와 여성 간에 배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매춘은 매우 힘들고 그리고 매춘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소득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차금을 지불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춘 행위를 하고 보수를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춘 계약을 할 때 장래 보수를 미리 당겨서 전차금으로 거액을 받고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상한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램지 교수는 일본과 조선 공창제 하에서의 매춘 계약의 여러 장치들, 특징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소의 매춘 계약의 특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 위안소라는 것 자체가 일본과 조선에 있던 공창제를 연장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특성들이 이 군 위안소 매춘 계약에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 조선 내의 공창제에 비해서 군 위안소가 다른 점은 전쟁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공창제에서는 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경찰이 있는데 전쟁터에서는 그를 호소할 만한 경찰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보수로서 전대금은 더 증액이 되고 계약 기간은 더 단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 국내 공창제에서의 전차금 규모가 몇백 원 혹은 1,000원 정도였다고 하면 위안소의 경우에는 몇천 원 단위로 금액이 커졌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차금을 빨리 갚고 나면 더 빨리 계약을 종료시켜서 귀국할 수도 있는 조기 계약 종료의 옵션도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공창제에 비해서 군 위안소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국내 공창제의 경우보다도 위안부에게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램지 교수는 30년 전에 일본 국내의 매춘업에 관한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일본군 위안소까지 설명을 한 것이 이번 논문이 되겠고요. 이 논문의 첨고 문헌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전전 일본의 공창제에 관한 굵직한 연구들, 그 다음에 번역 소개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일본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박유하 교수의 책, 역시 일본어로 번역된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고서 이 논문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논문 자체는 2020년 8월에 투고된 것인데 2019년 가을에 출간됐던 저희 반일 종족주의 책자의 일본어판은 참고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까지 반영이 됐었으면 좀 더 충실한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논문의 핵심은 공창제와 위안소제의 특징적인 양상을 경제학의 게임이론, 그 게임이론 중에 신뢰할 만한 서약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 이행의 안전장치로서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됐다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님을 입증하려고 한 논문은 아닙니다. 업주와 위안부의 관계를 계약관계라고 보면 공창제라든가 일본군 위안소제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양상들이 훨씬 더 잘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램지 교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소를 부정했다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은 핀트가 어긋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핀트가 어긋난 채로 이 램지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무지몽매한 반응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국내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또 하버드의 대학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크림슨의 보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하버드 크림슨의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캡처를 해온 건데요. 기사 제목은 제국 일본의 위안부가 자발적인 노동자라는 하버드 교수의 페이퍼가 국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를 받아서 국내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위안부는 성노예다 라고 하면서 하버드대 안팎에서 램지어 비판의 본물이 터졌다라고 마치 램지 교수가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처럼 쓴 기사가 되겠습니다. 하버드 크림슨에 인용된 비판 내지 비난을 보면 저는 상당히 엉뚱하고 또 야만적이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요. 그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요.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의 카터 에커트라고 하는 한국사 전공 교수가 있습니다. 원로 교수죠. 이 사람은
비참할 정도로 경험과 역사와 도덕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는 논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코네티컷대의 한 역사학과 교수는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를 고려할 때 얼빠진 학술 작품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비판이 상당히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역사학 논문이 아니에요. 역사학 논문이라면 일본군 위안부제에 관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통일적인 역사상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제나 일본과 조선의 공창제의 주요한 제도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그러한 특징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원래 역사 논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되겠죠. 경제학적 분석의 근거 자료로서는 충분한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 논문으로서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충실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법경제학 논문으로서는 하나의 완결성을 갖는 그런 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증거가 없다느니,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느니, 경험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엉뚱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여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 학생들인데, 하버드대 학부의 한인 유학생의 기사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대학본부에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논문 철회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무슨 연구 부정행위, 이런 게 있을 때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고 해서 사과를 하라는 운동, 또는 논문을 철회하라는 운동,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야만입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는 하버드대 학부 한인 유학생회의 멤버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버드대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들이라고 하면 매우 뛰어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조차도 학문의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비난도 있어요. 램지어 교수가 있는 자리가 일본법 연구 미쓰비시 석좌 교수입니다. 이러니까 미쓰비시라는 일본 전범기업의 일본 돈을 받고 친일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무식한 소치죠. 일본 미쓰비시에서 하버드 로스쿨에 일본법을 연구해 달라고 돈을 내서 그 교수 자리를 만든 거죠. 이게 친일 무슨 연구를 해달라고 내놓은 게 아니죠. 이걸 무슨 시정잡배들이 뒷돈 받고 나면은 뭘 해주는 이런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워낙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램지어 교수는 이 하버드 크림슨과의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이 주제를 더 연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그런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손 놓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발언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야만적인 비난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학문 세계에서는 통설이 있다고 하면 그 통설과 다른 새로운 견해, 이설의 출현을 장려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될까요? 당연히 장려해야 되겠죠. 장려해서 어느 견해가 맞나 견져보고, 물론 이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설은 더 단단해지겠죠. 만약 이설이 맞다면 통설은 그 이설에 자리를 내줘야 되겠죠. 이름으로써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성노예설이 통설이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가 제기될 수 있는데, 새로운 견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압살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학문 연구를 퇴보시키는 그런 짓거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과연 성노예인지 아닌지, 그리고 강제성이 있었다고 할 때 그 강제성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은 신성 불가침의 무오류의 주장이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토론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저는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공창제와 위안부의 여러 특징적인 양상에 대한 역사적인 또 경제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램지어 교수가 강조한 바에 거액의 전차금, 그리고 몇 년의 연한 계약이 계약 이행의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성노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처럼 채무노예의 증거인지,
연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또 위안부에 적용됐던 보수 제도가 램지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 배분제인지 아니면 성노예 착취 제도인지 더 깊이 또 더 폭넓게 구명되어야 합니다. 램지 교수의 논문을 계기로 위안부에 관한 건전한 또 심층적인 논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도 그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